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 공항 현장 검증은 9월, 11월에 걸쳐 총 5차례 진행됐습니다. 9월에는 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이던 위나와 캐린스가 교도관과 함께 출정 나와 현장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11월에는 리고화라는 남성도 현장 검증에 참여했는데요. 그는 1월 27일에 위나와 캐린스와 함께 입국하고 또다시 마약 밀수를 하다 검거된 사람입니다. 비행기에 내려 입국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재현하며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위나는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은 종아리에 피가 나서 걷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걸어와 검역소를 각각 지나고 이후에 다다른 곳은 법무부의 입국심사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나갔던 게이트가 몇 번인지 한번 서보세요. 我是5号. 我是6号. 순조롭게 입국심사를 통과한 일행. 캐린스에 따르면 자신이 입국심사를 받은 후 밖으로 걸어 나오니 세관 직원 2명이 서 있었는데 1명이 자기 쪽으로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세관 직원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穿着制服问我是不是从马来西亚来的。 A customs officer noticed me and seemed to recognize me. He was in uniform. 그러고는 세관들이 앞장서 일행을 안내해 1층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날 일행이 타고 온 항공기 승객들은 일제 검역 대상이었는데요. 일제 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해당 편 승객들을 검역구역 한쪽으로 몰아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세관 직원의 안내로 검역을 받지 않고 나왔다는 것이 가능할까? 고객의 인원을 다 숫자를 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개방된 공간에서 세관의 도움을 받아 세관구역을 빠져나왔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았을까? 세관 직원이 나가 지인들을 검사 없이 세관구역에서 통과해주는 것을 의전이라 해요. 보통 계장이나 과장이 나가는데 별의별 의전을 다 해요. 신혼여행으로 들어올 때 혹시 걸렸나 싶으면 알아봐 주기도 하고 검사 대상자로 떠 있으면 검사를 안 하고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 딸이냐며 묻곤 그냥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안쪽에서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이 얼마나 근무를 철저히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거기는 세관 직원들만의 구역이에요. 특혜가 엄청 많죠. 이에 대해 관세청은 사적 의전은 금지돼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범행 당일에 세관 직원들의 안내로 검역구역이 아닌 세관구역에서 검사를 받게 됐다는 일행. 通过了4号通道。我从5号过去的。 그런데 리고화가 검색대를 지날 때 당황해서 레일 위에 캐리어를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실수해서 우리가 다 검거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숨이 멎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초긴장 상태였고 그 상황에 직면해서 두 사람 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안경을 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머리 형태, 이마에 주름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얼굴이 각인이 되었다. 긴장한 리고화를 보고 세관 직원이 웃으며 그냥 가라는 제스처를 했다는데요. 他说不需要检查，让我直接出去。 그렇게 리고화는 마약을 걸리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해 여행객들과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범행을 도와줬다는 세관 직원들을 특정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일과 그전 10일 동안 근무 중인 세관 직원들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으로 근무자들, 현장 근무자들, 세관 근무자들을 쭉 보게 했죠. 쭉 확인을 시켰더니 어느 한순간 지목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죠. 백경정에 따르면 한 팀당 15명 정도로 이루어진 영상 속 수십 명의 세관 직원들 중 캐린스는 제1관 소속 A, B, C 3명이 도와줬다고 지목했습니다. 실제 범행 당일
해당 구역 담당은 일관이었습니다. 그 범인 식별 절차가 이제 쇼업 방식과 이제 라인업 방식이 있는데 뭐 쇼업 방식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너 그때 본 사람 맞냐라고 하면 보여주는 수사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생각이 오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방식과 유사하게 그냥 그 공항의 어떤 CCTV 상에 일하고 있는 세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누구냐 하고 찍으라고 했는데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저는 진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팀은 핸드폰, 계좌, CCTV의 확인을 시도했는데요. 이때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검찰이 중요 영장 신청을 반려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영장이 막혔던 사안은 계좌 추적이었어요. 세관 직원들에 대한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려고 계좌 관련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아예 청구가 안 됐고요. 이 계좌 추적은 무슨 뭐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어찌 보면 기본적인 수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수사입니다. 한편 세관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그냥 이름 써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번호나 통장을 드린 게 아니라 다 검색해 보시라고 동의를 해드린 그 서류를 드렸거든요. 근데 마치 뭐 통장 하나 뭐 선별적으로 이상 없는 거 몇 개만 드렸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용 PC 사건 당일 CCTV 피의자 계좌 내역을 경찰에 제출한 압수수색을 당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적은 없고요. 영장 집행을 통한 강제 수사가 아닌 본인 계좌에 대한 수사 동의만으로는 직계 존비속 계좌를 조회할 수 없고 수상한 거래 정황이 발견돼도 추적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뒤늦게 확보됐지만 실효성 있는 수사는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에 휴대폰 제출할 때 포맷 해가지고 제출했죠? 네, 맞습니다. 왜 그랬죠? 제 그 가족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서. 됐습니다. 예, 그 때문에 직위 해제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유심 칩만 기존 쓰던 전화기에 바꿔 끼우면 구글 타임라인에서 아예 기록이 안 남는데 유심 칩만 하나 더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유심 칩은 2개입니다. 유심 칩이 왜 두 개가 있죠? 이게 아기 사진 백업용으로 중국 아기 사진 백업용으로 유심 칩을 따로 합니까? 중고폰을 구매했고요. CCTV에 범행 당일 영상이 남아있지 않을까 세관구역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보관기간 2개월이 지나 이미 삭제된 후였고 포렌식 작업에도 실패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 영장을 반려함으로써 시간을, 즉 세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화물과 인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양이 모두 합쳐 약 160kg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이 정도의 부피와 비슷한 양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필로폰 약 160kg은 시가로 따지면 약 4,900억 원에 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약 10%인 533만 명이 동시에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중 일부를 압수하고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한 이후에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다 세관 연루 의혹에까지 닿은 영등포 수사팀. 그런데 세관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리고 백혜령 경정의 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은 마약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눈부신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문자 보고를 지휘부에 했습니다. 세관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경찰서장과 백경정은 언론 브리핑과 현장 검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예정돼 있던 전날 밤 백경정은 경찰서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용산에서 언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때 한 팀으로 큰 성과를 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지던 시점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백경정에게 보도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합니다. 세관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빼라고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요 문구가 이제 걸렸다는 건데 요런 문구들이 뭐가 이제 왜 들어가냐면 어느 정도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수사 종료 결과 발표하면서 정책적인 함의 그다음에 여죄 수사 관련해서 여지를 열어놓는 측면에서 보통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공항 세관이 수사 타겟이 됐다고는 읽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상당한 외압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보도자료는 연이어 수정됐습니다. 그렇게 서울청의 지시를 받던 날 백경정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0월 5일 날 제가 오전에 서울청에 갔다 와서 브리핑하는 재반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했죠. 조병로 경무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서울 저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가 언급한 경찰 간부가 바로 당시 서울청의 조병로 경무관입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조병로 경무관께서 얘기했던 그 워딩이 있습니다. 경찰도 국가기관이고 관세청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국가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 국정운영에 부담된다.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부장님께서 네. 브리핑 내용에 세관 관련 내용도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네.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 일원이고 아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문제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 부장님 사견인지 안 그러면 누구 부탁을 받고 하신 건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관장하고 통화를 한 거고 그 언론 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제청장께서 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인천 세관장이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보도 방향을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해와 조 경무관 자신이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계급이 그 대상자는 경정이고 또 전화를 건 분은 경무관이기 때문에 2계급이 차이 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무슨 말은 부드럽게 해도 이야기를 하면 압력이 느껴지죠. 우리 경찰청 지침이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문의할 때는 청문감사관실로 통해서 해라.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깔끔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거를 완전히 100% 위반한 내용이죠. 다음 날엔 인천 세관본부 관계자들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등포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소문이 있던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브리핑이 있는 것인지 또 있으면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게 됐고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좀 신중히 해달라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좀 더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또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도 당당하게 응하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관 연루 의혹을 보고한 이후 백혜룡 수사팀장에게 쏟아진 외압성 요구와 지시들. 얼마 후 영등포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와해되기 시작하고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됐습니다. 이첩 지시한 이후에 수사팀이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해체됐죠. 그렇죠. 그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쫓겨난 마당에 그 수사팀이 운전할 리가 없습니다. 경찰청은 조병로 경무관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불문 처리하며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은 모두 영전했습니다. 반면 백혜룡 경정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화곡지구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징계성 좌천. 출근해서 제복을 보죠. 제복이 상징하는 것은 국민이 제복을 만들어 준 거다. 불의에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근무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수사팀을 떠났고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 수사는 진척도 없이 또 종결되지도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마약이 유입돼서 엄청난 피해를 준 이 사안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가의 존재에 이유가 있을까요?